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던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등 모두 4개 항의 공동성명도 채택을 했습니다. 합의 이행을 위한 북미 간의 후속 조치, 후속 논의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어제 북미 정상회담 의미, 내용 지금부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상당히 오래도록 오늘 어느 신문에는요 일면 전체를 통틀어서 사진을 걸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두 정상의 만남 일단 그 의미부터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성조기와 인공기를 배경으로 한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의 악수 장면, 저 장면은 세계의 장면이다, 세계의 사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1950년 전쟁을 치른 그 두 나라가 거의 70년 만에 상징적인 그런 싱가포르 장소였습니다만 그런 악수를 하는 그 최고 지도자 악수를 하는 그 장면은 이제는 한반도가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더 이상 핵 문제는 그 해결을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야 된다. 이런 차원의 악수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제2의 몰타의 시작이다. 1989년도에 미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 해체를 선언한 몰타 선언의 버금가는 한반도판 몰타 선언의 시작이다. 시작은 그렇게 어제 아주 그 선물 보따리를 것만큼은 아닐 수 그렇습니다. 있어도 선물 보따리를 아주 크게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첫 발을 디디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씨앗을 뿌렸다.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정상이 처음에 악수를 할 때만 해도 지금 사진에 나올 때만 해도 좀 어색했어요, 사실. 근데 두 차례 회담을 갖고 식사 같이 하고 내려오면서 역시 이제 한 1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만 그래도 같이 이제 그 호텔도 산책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에어포스 원이 아니라 그 캐딜락이죠. 캐딜락 원을 비스트를 구경시켜주면서 한번 타보실래요라고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잠깐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던 정말 전체적인 흐름은 되게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그 미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어떤 스킨십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거에 상당히 중요한 목표를 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초반에는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그 긴장한 모습이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 처음으로 지금 적대 관계에 있던 국가의 정상이 만나는 회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이번 회담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티타임도 하고 또 단독 회담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또 이번 회담의 전 과정에서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도 좀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짧은 구간이지만 이렇게 외부로 기자들 앞에서 두 정상이 카펠라 산책. 산책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굉장히 이례적으로 자신의 전용차를 예. 이렇게 공개하는 열어보고요. 모습도 이렇게 예. 보여주고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둘 사이에 인사와 함께 기본적 신뢰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합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질적인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4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4가지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노력 그리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무엇보다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그리고 6.25 전사자 유해 수습과 송환이라는 4가지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 원래 네. 이제 CVID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I와 이 V가 빠져 있다. 네네. 이 V와 I가 빠져 있는 게 조금 약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CVID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CVID의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다
진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의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CVID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CVID를 완전하게 북한이 미국에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북미 관계가 신뢰가 아직은 덜 만들어졌다, 덜 싹텄다. 그것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CVID를 하게 되면 CVIG도 분명히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미국도 보장을 확실하게 해줘야 그렇습니다. 된다. 체제 안전 보장도 거의 등가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CVID만 요구할 수 없는 것이고 CVIG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가 아직은 좀 더 성숙돼야 된다는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 선결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했고 핵실험하지 않겠다, ICBM급 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 예. 이것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꺼내놓은 겁니다. 또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에 따르면은 ICBM급을 비롯한 이제 탄도미사일 그런 실험장 이것을 폐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의 북한이 지금 자신의 선제적인 행동을 하나 둘씩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번에 CVID가 합의가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또는 3차 북미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는 CVID에 해당하는 그것이 어떤 표현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서로 담고 또 CVIG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부분을 담는 그런 것이 서로 합의되면서 결과로서 나오는 선물 보따리로 나오는 그 상황은 그렇게 아주 멀리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동안의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을 때 이 북핵 해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괄 타결로 가야 된다, 아니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계적 접근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던 거고 미국 측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일괄 타결에 무게를 둬서 계속 그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시간이 없다.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을 좀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일단 시간이 없다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합의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누차 얘기를 했던 건 CVID식 핵폐기에 대한 합의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전날까지요. 예. 그리고 정상회담도 35분의 단독 회담이 있었고 또 확대 회담이 140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고도 상당히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없다는 의미보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CVID를 수용하는 이 비핵화 결단을 아직은 확실하게 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이번 그 비핵화 관련 합의에서 중요한 건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그 자체를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미국은 이 완전한 비핵화를 CVID 비핵화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합의문의 맨 마지막에 앞으로 북미 회담을 하는데 미국 측 협상 대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문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고 북한 측은 고위급 대표가 누군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CVID식 핵폐기를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이게 과연 북한이 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를 앞으로 후속 회담에서 아마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 회담은 북한에게 명분을 준 회담이라고 봅니다. 이번 회담에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다면 예. 아마 북한 내부에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했지만 이 실리는 후속 회담에서 앞으로 챙기겠다는 얘기인데 예. 과연 여기에 북한이 어떤 태도로 이 협상에 앞으로 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두 정상이 처음 만난 겁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물론 예, 그렇죠. 모든 예. 부분에서 처음입니다. 예. 네. 근데 거기서 그럼 한 번에 만나서 그 2시간 안에 그동안의 역사를 싹 다 뒤집듯이 그러면 CVID 다 포함한다라는 거는 전문가들도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 다른 언론이나 다른 시간대도 따져봤던 문제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하나만 더 나가보도록 하죠.
두 가지 옵션이 있을 겁니다. 어제 다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을 갖고 더 만나서 후속 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지금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이른바 컨피덴셜이라고 하죠. 공개하지 않는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네바 합의 때도 공개하지 않은 합의가 있었거든요. 과연 공개하지 않은 합의가 있었을까요? 공개하지 않은 합의가 있었다기보다는 공개까지 아직 가기에는 좀 더 뭔가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의 북미 간의 충분한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아하. 다시 말씀드리면 CVID 문제나 또는 CVIG 문제나 이 문제를 지금 내놓기에는 아직은 좀 설익은 그러나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북미 간의 대화는 저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간의 많은 부분에서 CVID 문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성킴 그다음에 최선희 라인 또 나아가서는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 이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회담을 해왔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번 회담에서 그것을 담기에는 좀 더 북미 간에 더 신뢰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CVID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북한은 또 그동안 선결 조치들을 몇 가지를 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상호간에 수준을 맞춰가면서 CVID를 단계적으로 또 CVIG도 단계적으로 이런 정도로 가는데 그러나 CVID와 CVIG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북미 간의 의지와 목표는 명확하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7월 달에 또는 9월 달 유엔 총회나 또는 워싱턴 방문이나 평양 방문 이런 과정들에서 그런 문제들을 실제 성과를 거둬내자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합의는 저는 비공식적으로 있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꼭 이면 합의는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닌 무언가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면 합의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확신할 수가 없고요. 어찌됐든 내용적으로 미국이 북한과 그동안 수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 이 문장 하나를 끌어내려고 아마 그 합의를 이 회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 정상회담에서도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 문구에 합의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 CVI식 핵폐기에 대한 굉장히 그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미국에서는 일단 북한 쪽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확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중요한 점은 앞으로 6개월,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내에 그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이 성과가 이제 나올 텐데 그 성과는 결국 IAEA의 사찰단이 일단 들어가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또 검증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또 드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미국 정상회담을 이제 발판으로 이 출발점으로 해서 예. 이 북한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합의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아마 3개월 이내에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제 합의문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 그 기자가 한미연합훈련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얘기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What's this costing? We're flying planes in from Guam and we're bombing empty mountains for practice. And I said, I want to stop that and I will stop that. In other words, we're in the process of signing something. Excuse me? Did you talk about pulling troops out, U.S. troops We out of didn't South discuss Korea? that, no, b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war games. 자, 그러니까 워게임이라고 표현한 군사훈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지금 ABC 인터뷰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그 훈련 이거 중단되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한 그 내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오늘도 지금 한두 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안 한다. 결국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의 그런 비핵화 평화 체제에 나서는 이 과정에서 북한에게 빌미를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군사훈련은 안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한미 간에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한미 군사훈련은 일방적으로 미국이 안 한다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미국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근데 죄송한데요. 네. 말씀 끊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도 조금 언론에서 어느 정도 안심을 할 텐데 네네. 돈 얘기를 했어요. 비용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된 주장입니다. 돈 들어가는 건 안 하겠다. 네네. 심지어 주한미군 얘기를 왜 그 ABC 앵커가 물어봤냐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우리가 돈 다 된다. 분담금 나눌 필요가 있다. 한국이 다 돼야 된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 돈 문제, 비용 문제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야 이거 계속 중단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다운 이제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데 모든 것은 이제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이제 부동산 업자로서의 그런 기질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미 군사훈련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한 그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자산의 전개는 지금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하지 않겠다. 이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확고하게 아마 입장을 정할 것 같고. 예. 그러나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아예 중단하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 있다. 그러니까 중단일 수도 있고 축소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 형태의 이제 다른 변형된 형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도 한미 군사훈련이 일부 중단된 사례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써 미국의 행동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북미 간의 그 비핵화 평화 체제 협상을 촉진하는 이런 차원에서라면은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다. 예.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혜를 모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 기자회견 중에 그러니까 전체 기자회견 그 싱가포르에서 회견할 네. 때 그 지금 전략자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전략자산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괌에 있는 비행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뭐 6시간 정도 걸린다. 이때 비행기 기름값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6시간 걸려서 오는 거는 바로 B-52, B-2 같은 전략 자산을 얘기한다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B-52 전략 폭격기가 평양까지 도달하는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고요. B-1B 전략 폭격기, 우리가 이른바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입니다. 그 전략 폭격기는 2시간이면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했던 발언들은 아마 전략 자산의 전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이제는 당분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련의 북미 협상 과정에서는 그 전략 자산 전개는 이제는 안 한다. 그것은 이제 북한이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일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금 계속 몇 가지를 풍계리도 지금 그 실험장을 폐쇄했고 핵실험 아이스뱅크 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또 지금 그 탄도미사일 실험장 폐쇄하고 뭐 이건 이제 앞으로 예정입니다만 예.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미국도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상당한 끈기 있는 또 북한의 질문들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 예. 대한 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8월에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얘기대로면 지금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그렇죠. 상당히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평양 가고 워싱턴 예. 가고 이런다면 예, 그러면 한미 합동 군사 훈련,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상당히 수위 조절이 되거나 또는 중단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의 정확한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 연합사의 또 생각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정부에서 좀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바로 이제 그 지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전 세계 외신 기자들 앞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그 미국의 국방장관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뉴욕 특파원 얘기에 의하면. 우리 국방부는 그러면 이 얘기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국방장관과 협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국방부에서는 사전에 이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정상회담 이후에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상당히 즉흥적으로 지금 발언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실제 중단까지 가려면 북한이 상당히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했을 때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제가 요거 하고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매체가요, 이렇게 어제 보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를 하면서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걸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당연히 부각시키죠. 예, 해석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지금 단독 인터뷰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 연합 훈련을 하지 않을 것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와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습니다만 북한과의 그런 협상 과정에서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비핵화에 지금 선행 조치들을 몇 가지를 취하고 있는데 예. 그 선행 조치들에 대해서 미국도 화답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이 CVID를 계속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에 줄 수 있는 선물도 미국도 공개를 해야 된다. 그 공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협상을 지속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한미 군사훈련은 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죠.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at will be a day that I look very much forward to at the appropriate time. And I also will be inviting Chairman Kim at the appropriate time to the White House. 어떻게 보십니까? 두 정상의 평양, 워싱턴 교차 방문 가능성.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앞으로 있을 이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초기 조치를 취하고 이 비핵화가 원만한 이 궤도로 진입했을 때 양국 정상 간 방문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함으로써 이 북한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이 되면 북한에 대한 어떤 체제 보장의 확실한 그걸 보증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려고 할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으로 평양으로 초청함으로써 정상 간 이 정상회담 두 차례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 정상화와 그리고 이 북한 비핵화 문제, 평화 체제 문제에 어떤 이 확실한 어떤 신뢰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은 없지만 우리 정부의 역할도 마지막으로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세계 평화에 큰 토대가 됐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입니다. 네, 어제 청와대가 국무회의 직전에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 저희 YTN의 생중계를 통해서 직접 지켜봤다고 합니다. 아마 그만큼 회담 결과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네. 양측의 어떤 대화 과정에 우리가 배제가 되거나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두 사람의 그렇습니다. 생각을 충분히 알고 먼저 알고 조정을 하는 게 중재자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우리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에어포스원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괌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기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2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예. 결국 한미 간에 충분한 지금 그 공유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또 앞으로 공유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역시 남북미가 얼마만큼 상호 신뢰를 갖고 이 문제를 앞으로 풀어가느냐. 특히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이 세 지도자가 그야말로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속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하나하나 단계들을 돌파해 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역시 지금의 그런 그 중개인 또는 촉진자 역할을 단계마다 하는 그것을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죠. 지난번에 갑자기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게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훈련을 문제 삼고 한반도에 뭐 판문점 선언을 위배한 것이다. 북한이 회담을 갑자기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왜 갑자기 지금 문제를 삼고 그러느냐. 이제 미국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의 논의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는 거는 트럼프가 그냥 우리 국방부도 잘 모르는 사이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남북한이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빠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미국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남겨져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지금 예측 불가능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안보가 위협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주의 깊게 그 미국 쪽의 어떤 국방부나 국무부 쪽과 긴밀한 어떤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 중요한 문제는 미국 측과 우리가 확실하게 조율을 해야 될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문제라든가 또는 한미동맹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결정을 미국 쪽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합의는 큰 틀에서 이른바 양자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바이레터럴이 되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해줘야 되죠, 제재 해제해줘야 되죠, 이런 뭐 송유관으로 뭐 또 갖다 줘야 되죠. 이런 거는 결국은 이 멀티레터럴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면적 지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행에 있어서는 그래서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북미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육자가 또 참여를 해야 될 단계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또 북미 이런 양자의 부분도 있지만 남북미, 남북미중, 남북미중 일러 이런 관계들을 얼마만큼 잘 풀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지금 그 주한미군 문제 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문제, 특히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미가 상당히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공유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전쟁 없는 한반도 또 그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이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모든 역량들을 모아간다면 지금 이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문제도 슬기롭게 저는 극복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을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니까요. 우리 그 물꼬를 튼 거는 북한과 미국입니다만 그 물길에 물도 대고 길을 뚫고 수로 만드는 거는 결국 주변 국가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앞으로 남겨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그 구체적인 이제 이 실행을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결국 이 고위급 회담에서 숱한 과제들이 제기될 겁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미북 회담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이건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시 그렇게 되면 원점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고요. 또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건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는 그전에는 그 요구 사항을 굉장히 높여놨는데 미국도 굉장히 높여놨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 궤도로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미국과 북한의 의견을 정확하게 서로 전달하고 이게 회담이 깨지지 않도록 예.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북미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김용현 동국대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